안녕하세요. 제가 한 8일 동안 입원을 하고 있다가 특정 정권을 겨눈 칼이 되었습니다. 금주 목요일날 그리고 일단 퇴원을 했습니다. 그 칼끝이 국민의 목을 왜 퇴원을 할 것입니다. 수밖에 없었냐면 코로나 백신은 의료 혜택을 못 받아요. 무너진 헌정 질서는 절대 되돌아오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퇴원을 해서 통원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아직 제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식사도 거의 죽을 연명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하루에 그 주사 팩 있잖아요. 10팩씩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도 효과를 아직 뚜렷하게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걷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말을 하는 것도 힘들고 책을 보는 것도 힘들고 누워 있는 것도 힘들고 전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좀 쾌유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이브 코리아가 집회를 한다는 것을 제가 목요일날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요일날 그 전에 알았으면 우리 집회를 저 천막 저쪽 시위 앞으로 옮겼으면 좋았지 않느냐 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세이브 코리아에 상당히 서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광주까지 제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운하냐면 여기에 코로나 백신으로 돌아가신 39,500명의 영혼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된 놈들이, 목사라는 놈들이 왜 분향소에 와서 분향 한 번 못하고 지네 할 짓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학교로 와서 수리를 하겠다고 해도 이게 세이브 코리아예요. 이건 세이브 코리아가 아닙니다. 못된 놈들이잖아요. 존경하는 여러분, 복음을 말한 자유가 사라진다. 저놈들이 여기 와서 하면 이미 여기를 살폈을 거 아니에요. 분향소가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회가 일어나야 돼. 저 집회를 강행을 하고 분향소를 방문을 안 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이거는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는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세이브 코리아는 내가 오늘부로 목표를 쳤습니다. 복음을 외칠 자유,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이거는 종교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행사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행사가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우선 빌 게이츠 팀이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 이유가 세계 바이오 산업 대표자들을 모아서 신라 호텔에서 회의를 이틀 동안 갔습니다. 우리 다음 순서는 전남대. 여러분, 빌 게이츠가 누굽니까? 아십니까? 바로 이 백신의 원흉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이 살인자가 16일, 17일 양일간
신라 호텔에서 회의를 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회 차량 전기업 박사가 가지고 있는 집회 차량을 제가 동원을 저는 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그날 와달라고. 대통령의 비상경 그래서 16일 날은 중요한 결정을 아침 8시부터 우리가 신라 호텔 입구에 현대사 전망을 브레인카드하고 피켓하고 전부 영어로 돼 있는 걸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역사 관련 교과서를 준비해서 최종적인 시위를 계기가 갔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 16일 날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행사가 두 개입니다. 일부 교수님들께서 하나는 신라 호텔에서 빌 게이츠 규탄 집회를 갖고 오후 3시 반부터는 제주 4.3 사건을 한국 기독교 회관에서 코로나 백신 특별법 이승만 대통령 검토 및 절대적인 악의 축으로 규정됩니다. 대응 방안에 대한 반란 사건 역시 모임을 갖습니다. 혹은 단순한 사건이라 그러면 그 본질 그 모임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위로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6월 27일 아니면 여수 반란 7월 4일 날 우리가 국회에서 질병청, 식약처, 국회의원을 거부하고 참석을 시킨 동조하지 않고 회합을 우리 집회를 갖게 됩니다. 이후 반란군은 대회의실에서 할 것이냐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만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시민들을 그 회의를 위해서 6월 16일 날 오후 3시 반부터 열리는 기독교 회관에서의 회의는 집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6월 17일 그 다음 날입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라 호텔 앞에서 시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과연 항쟁이나 단 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 팀으로 나눠야 됩니다. 정의로운 항쟁을 민간인을 1000여 명이나 학살합니다. 오전 하시는 팀하고 폭동이자 오후 하는 팀하고 쿠데타입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나가는 거는 죄송합니다. 이 역사 왜곡을 멈추고 브레인카드 3개를 가져나갑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 그 책임을 그 다음에 영어로 피켓을 만들 겁니다. 이념과 좌우를 떠나 예,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사람이라면 살인마, 할수 있는 상식입니다. 빌 게이츠 학생들을 당장 떠나라 뭐 이런 내용의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브레인카드를 만들어서 나아가기 위해서 피켓을 만들어서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저 이상훈 대표하고 의논을 하면서 피켓 같은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라 호텔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입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대표를 시민 발언으로 입구가 모시겠습니다. 장충동입니다. 입구가 이만큼 저만큼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집 스타일로 정문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은 전부 다 공간입니다. 네. 양쪽에서 공간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를 하는 데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 토요일 날까지 참석을 해 주실 분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셔야 돼요. 적어도 15명 이상은 돼줘야 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시고, 적어도 외국의 빌 게이츠 팀이 한국에 와서 국제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집회를 했다? 보도기관이 그냥 있겠습니까?
절망하던 일이 세계의 언론이 이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춰줄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한 행사입니다. 교회 압수수색이라는 이 왜 17일 날은 너무 오후 6시까지냐면 회의가 끝나면 떠날 거 아닙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도 미루고 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아침에 출근하면서 볼 수 있도록,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물론 신라호텔의 뷔페를 이용하겠습니다만 이는 매우 한국에 지인이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식사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밖에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 바이오 제조회사 지원 회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 게이츠가 백신을 만드는데 돈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얘기예요. 집회를 주도했던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 간부가 우리가 고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신했을 때도 강제 집회 그래서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찰이 대체 누구를 미국 쫓으려고 FDA 이 중차대한 FDA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아십니까? 압수수색했단 말입니다. 한국에서 약을 만들어서 여러분 구원받은 미국의 FDA에 허가가 없으면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탄압을 강정 이게 빌 게이츠가 장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종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 단체의 한국 지부장이 자유민주주의 파괴 강정 6월 16일 날 오후에 한국 기독교 회관에서 우리가 집회를 할 때 나와서 연설을 해 주시겠답니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설을 할지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남발로 이미 국회는 그 기능을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오늘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14명에서 네. 30명까지 그래서 16일 날 오전 행사, 오후 행사, 17일 날 하루 종일 행사, 6월 27일 날 아니면 7월 4일 날 국회에서 열리는 행사. 여러분들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떠들지 않으면 떠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들 보잖았어요.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사법고시 패스하지 못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 불쌍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소외당한 자들, 외면당한 자들, 구박받는 자들, 차별받는 자들을 가장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놈들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히틀러는 유대인의 저런 잔인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일괄 배제하여 4만 명이 죽어있는 분향소도 외면하고 진해 집회를 강행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거는 종교예요. 신앙이 아닙니다. 간판만 예수지 종교예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세이브 코리아에 대해서 흥분을 하냐면 세이브 코리아를 내가 너무너무 응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집회마다 다 갔습니다. 성관이 앞에서 전환길이가 집회한다고 그래서 성관이 앞에까지 제가 뛰어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저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런 것은 못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떠들어야 됩니다. 헝가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편이 아무도 없어요. 총선 승리 후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대법관을 정부가
오직 우리만이 힘입니다. 개헌안을 상정하였고 헌법재판관님 여러분들 똘똘 뭉쳐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모셔서 우리 힘을 키워 나갑시다.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